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장례 일꾼일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 기쁘고 저는 행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한마디 올리겠죠. 1955년도에 도부를 해야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불란서라는 나라가 재밌다고도 할까요? 귀상하다고 할까요? 이게까지 각 나라의 전쟁할 때마다 가지고 간 것은 문화재고 또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책이나 고서 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자료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못할 정도로 희한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멕시코나 또 중국, 일본에서도 옛날 고서를 연구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서 파리까지 오시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잘 보관하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봐도 처음에 가질 때와 똑같은 상태로 보존하고 보관했다는 그것이 크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하실 때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방면에 가시는 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어떻게 그 몇백 년 전에 있던 고서를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금방 열람할 수 있고 또 그때의 상태를 보관하고 있느냐,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불란서 그라파 중에서도 옛날에는 그리고 자심이 강했던 불란서가 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한국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거는 아주 간단하고도 복잡해요. 뭐냐면 고종황제 말기 그때 고종황제에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불란서 공사였어요. 그분이 가진 것만 해도 하나 둘이 아니고 뭐 저거지만 그 후 일제 한국이 일본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에도 불란서 영서관만은 서울에 남아 있어서 세계 각국의 딴 나라들은 다 없는데 불란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남아있는지 그 정치적 내용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있는 동안에 일제시대까지도 해방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불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국에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고 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문화재로 줄 만한 물건,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무슨 물건을 내가 여기 와서 사가지고든지 얻어가지고 가야 한다는 걸 벌써 머리에 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 반도국 옛날 조선을 위에서 아래까지 곳곳이 다 다니면서 거기에 풍속이나 또는 거기에서 특산물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구입해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불란서에 있는 한국의 옛날 물건이라고 그럴까요? 덮어놓고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불아파 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민간이 늘어서 그런 걸 보관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그거를 알아야 하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그거라고 나는 봐요. 불란서에 사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들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그 전에 문화재라는 게 무엇이냐? 뭘 보고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느냐? 그것 먼저 체득했어야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불란서에 갈 때까지 이것이 문화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 모르고 갔었어. 근데 문화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물건이면 모든 게 문화재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감나가는 무슨 탑이나 또는 감나가는 물건이나 또는 조작이 뭐 그런 것만이 문화재가 아니고 그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그때 시대를 나타내는 그 물건들을 문화재라고 나는 홀쭉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고 쓰고 하는 그 물품들이 한 200년 후로는 이것도 문화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관념이 없어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도 몇백 년 후는 우리나라 문화재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고 먹고 자고 살고 있는 이 상태가 그때 이 시대의 사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 되므로 이것이 문화재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민간인이 많이 한국을 와서 여행기도 쓰기도 했지만은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겠다. 동시에 정부나 박물관에 있는 물건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때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죠. 와서 보고 이쁘다고 하고 생각드는 거를 구입해서 가지고 갔는지 얻어가지고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1955년도에 제가 불란서에 가서 놀란 것은 골소품 전시회라고 그럴 때마다 가보면은 한국 것이 꼭 있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왜 이런 것이 있느냐? 그걸 물을 적에 그거 우리 집에 있던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야. 그걸로 끝나요. 걔네들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가 지금까지 보관해 준 것만도 고맙죠. 한국에 있었으면 그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도 겪었고 우리는 여러 가지 파도가 많았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전쟁도 있었고 파도가 있다 한들 그 옥상에 그 옛날에 물건들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 뭐 고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을 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있다가 불란서 사람들은 성격상 뭐가 있냐면 호기심도 많지만은 뭘 주워 모으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조금 이쁘다는 건 다 주워 모아놓기 때문에 각 집에 가면은 뭐 먼지도 아주하게 많이 있어. 그래서 저거 뭐가 이뻐서 저렇게 놓니 그러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귀중하게 여긴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있다. 그게 일반적인 회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던 거, 할머니가 쓰던 거,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던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 옥상에다 보관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뭐 저거 그러네. 여하튼 놀래고 손들 만큼 각 개인들이 그런 걸 보존하고 아끼고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문화라는 걸 제일 먼저 이해하고 문화재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정하고 또 잘 그대로 보관할 수가 있는가를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불란서의 도서 또는 문화재, 그러니까 반드시 도서관에 많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할 때 그때쯤 돼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어디에 뭐가 있고 그것이 누구의 소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라도 알아서 규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까지 쭉 하면 정부에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 뭐 구입해 오야 한다, 가져야 한다, 뭐 찾아야 한다 말은 벌써 몇십 년부터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문화원은 말은 좋지만은 사실상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좀 몇 년 후 집권을 잡을 적에는 그걸 먼저 사람들이 그대로 놨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조상들이 쓰시던 물건들이 어디에 누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라도 규명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임무고 또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나 화란에도 많다고 듣고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놀래기도 했지만 불란서처럼 진짜 판정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감정할 수 있다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봐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불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호기심이 많은 것이 직지심 제어절이에요. 그러면 직지 그 책 자체가 어떻게 해서 한국 도서관에 불란서 도서관에 굴러왔나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때 고종관계 때 불란서 봉사로 와 있던 사람이 갈 때 가지고 갔던 짐 중에서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건데 딴 책도 많고 또 물건들도 많고 또 도자기네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우리한테 지금 큰 선물을 준 거는 금속 활자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청년되고 나이를 먹고 죽을 날짜가 거의 가까워지니까 예를 들어 나이를 먹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물건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 동남아에서 가지고 온 거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걸 할 것 없이 그걸 다 경매에다 붙였어요. 경매에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골동품 수집가였던 얼리베베라는 사람이 그걸 그때 돈으로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원서로 내놓기를 이 책만은
국립도서관에다 기증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써놓고 가서 근데 그분한테서 가지고 왔던 그 소위 폴란드 블록시 공사가 가지고 왔던 물건 중에서 그 얼리베베라는 골동품 가게의 사람이 산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또 딴 데서 수집한 그 책들이고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의궤라는 것 같은 것도 아주 참 이쁘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금백으로 다 자연 색깔로 칠했는데 그런 걸 자기네 그 사람은 볼지 알고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비쌀정정 사가지고 그 몇 가지는 국립도서관에다 규정해줘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딴 의궤들도 그 외비장각에서 말하는 그 의궤들도 그림이 많고 이쁜 것도 많지만 그 화성 의궤 수원 그 그림 그거보다는 다 내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러 금백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선명하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 그런 거는 외국 사람들은 아마 보지도 못했었고 알지도 못하게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다가 수원 화성 의궤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다고 그래도 이분들 자기네들 뭐 참고서가 있고 뭐 그림이 있으니까 뭐 소용없어요 하는 태도로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이고 성벽이고 그렸는데도 이쪽 거는 더 선명하고 이쁘고 잘 그렸는데 이쪽 거는 수원에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붓으로 이렇게 색깔을 조금 칠해서 만들었던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아팠지만 뭐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챙겨놓을 필요 없으니까 단지 화성의라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것만 가르쳐드립니다 하고 나왔어. 근데 그때 그 얼리베벨이 유언서로 온다 땡겨놓은 것이 그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50년대 고전로 해서 그 후손들이 할 수 없이 그 책들을 다 국립도서관에다 주었어. 국립도서관에는 왔지만 그것이 진짜 금속 활자냐 아니냐는 거는 아무도 고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기를 혹시 이것이 진짜라면은 이거는 큰 역사적인 공헌이다. 그 기준품이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같이 그 목판으로 된 거나 그 판으로 된 거나 지금은 옛날 것도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 옛날 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종이 진리나 뭐 딴 걸로서 볼 수는 있어도 간기는 똑같다고요. 빛이 못 돼요. 그거는 목판이 그렇게 생긴 걸 찍었으니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옛날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복사했지만 이거는 활자니까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진짜냐? 그 프랑스 학자들도 그렇고 그 폴란드 블록시 그 애교가도 그렇고 얼리베벨도 그렇고 이것이 진짜라면 언제라는 호기심 개성을 언제나 붙이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1972년에 세계 동양학자 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동양고서라는 그 제목은 책이라고 그래놓고 동양고서로에 대해서 큰 전시회를 국립도서관에서 열게 됐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준비해야 하고 바빴지만은 거기에 소위
아메리카, 멕시코거나 중국거나 일본 거는 옛날 고서가 많이 와 아까가 가는 데마다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놨기 때문에 많다고 그러지만 한국 거는 내놓고 싶어도 뭘 내놓아야 할지를 모르고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뭐 경국대전이래 뭐네 있는데 경국대전은 목판본이니까 아무 데 찍어내도 그 목판 그 간기는 그대로 나오지만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뒤적거리다가 그 직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해요. 그리고 몇 장 되지도 않고 그게 이렇게 한쪽 구석에 뭔지 컴퓨터 써 있는데 이거 조사해봤더니 다들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란 면자가 붙어 있더니 이 면자를 어떻게 없으냐.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서. 왜냐하면 나 자신도 활자가 책에 활자본이건 목판본이건 또 복사본이건 그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자료만 뽑아왔다 뿐이지 그 책이 뭐 복사했든지 인쇄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보고 이것을 혹시 면자를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했지만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 몇 분들 아는 분들한테 편지를 해서 여기에 구활자본이 있는데 한국의 그 금속 활자에 대한 무슨 책이나 그 이론에 대해서 쓴 기사나 그런 게 있으면 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그 옛날 척에 조금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그 금속 활자는 활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은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돌아다니고 고서방을 돌아다녀도 그런 책은 없다. 그러니 막연하게 한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든지 고증을 해서 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었다. 궁리하다가 중국의 공활자 설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두툼하게 출판사 다른 데가 있고 일본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것을 이해하고 고증하기 위해서 중국 거하고 일본 거를 공부해서 그것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렸죠. 그죠? 불행 중 다행히 그 한자 한문으로 된 책도 그렇고 일어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렇게 힘드는 책들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볼 수가 있었고 또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가지고 그 고활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아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을 사진을 찍어서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에 똑같은 글자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학대를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대보니까 똑같아요. 왜냐면 초본말이나 고단가나 이 활짝 그 좀 삐뚤어진 것도 있고 옳게 된 것도 있지만은 삐뚤어진 것들을 이렇게 학대한 것을 대보니까 그 글자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지. 사람이 쓴 목판본이나 그런 거라면 그래도 뭐가 조금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은 거면은 같은 활자를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다는 걸 하나는 제일 먼저 알아내고 좀 막 너무도 기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다가 그 인기 자족 같은 것도 처음에 뭐 몇 배 저거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서 감자로 해가지고 해봐도 그런 모양이고
또 이따가 무로 해봐도 무는 저게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지우개로 해봐도 그 인기 자주건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걸 한 50배나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고 나면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몇 가지 글자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50배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제 수제번 고증을 얻었다고. 그리고 또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이게 새로 녹인 거기 때문에 쇠똥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였는데 글자 가상자리나 끝에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 근데 그걸 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조그만 게 붙어 있는데 그걸 띄어내지 않고 그냥 썼기 때문에 그러고 그건 금속이라는 걸 이제 뚜렷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그 조건으로 몇 가지를 이제 보증을 해가지고 이거는 틀림없다. 근데 그 다음에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게 종이질이에요. 줄 고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종이라지만 종이질이 이조시대 거하고 고려시대 거하고 신라시대 거하고 소위 중국에는 당나라 시대 거하고 전혀 이 촉감이 달라요. 거죽도 이렇게 척 봐서는 몰라. 그러나 그거를 자주 접하고 적으면 그 촉감이 전혀 달라. 왜냐면 고려시대 종이하고 고려시대 종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섬이소 풀로 만든 종이하고 또 이렇게 헝겊 같은 거 그런 걸 사져가지고 만든 거하고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종이로 그 헝겊으로 만든 거는 그 촉감도 뭐 이런 거 구별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풀로 만든 종이만은 이렇게 거죽에 봐서는 이조시대 거나 비슷하고 특히 귀장각 이야기가 많지만 그때 그 의계에 사용했던 그 종이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쪽 거는 너무 좀 뭐라고 소박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쪽 거는 더 다듬이지러워지고 잘 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여하튼 이 촉감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책들은 한국에 얼마나 있냐? 별로 없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그런 종이로 만든 고려시대하고 같은 연대 책을 보면은 그와 비슷한 게 있다고. 일반 고서 중에서. 중국 거는 못 찾아냈어. 그러면 일본에 그 종이가 가고 어쩌고 한 거는 그 순전히 한국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방법론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던 그 시대적으로 비슷할 때 쓰던 그 종이나 이 직직 사용했던 종이나 비슷한 연결성을 내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종이로 봐서 이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간기가 고려 말기니까 그 간기를 이것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대담하게 그 전시회 그 제품을 하는데 그건 귀중본이기 때문에 그 상자가게다 이렇게 함에다 넣고 열쇠까지 채놓고 구석에 넣어놨댔어. 근데 그 밑에 설명서를 쓰는데 이것은 그 고려 말기에 금속 활자로서 만든 책이다. 찍어낸 책이다 했더니 그게 금속 활자로 만든 책으로 됐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단 유일본이라고도 내가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딴 데 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밖에서 놨더니
다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가다가 그 밑에 설명서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개막식 날 그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수군도 야단이 났는데 뭐냐면은 아니 이런 말이 있냐 구텐베르그가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하고 우리는 믿고 있고 있는데 이 책에 이것이 진짜라면 그래서 맨날 누구나 다 이게 진짜라면 면자를 붙이게 거기는 없어졌는데 이것을 뭘로서 보증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컸어요. 도서관 쪽에서도 나보고 너무 탄도란 짓 한다고 이것이 진짜라면 도서관 명예로 붙이지만 진짜가 아니고 잘못했다면 그건 다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말도 했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의 개인이 그걸 갖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물건을 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금속 발자다. 다라고 쓴 것을 갖다고 수집 접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우리 독일의 구텐베르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그때는 그걸로서 끝나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이 그룹이 오고 저 그룹이 오고 전문가들한테 실갱이 설명을 해주고 고정했던 자료를 다 갖다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때서 이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 인수에서 오는 사람들, 활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저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대답해 주기에 바빠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어. 그 외에 마치 또 동양학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표할 때에 그때도 똑같이 공격이 대단해서 그렇지만 나는 기왕에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되는데 나는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런 걸로서 고정했는데 보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다 고활자의 특징이다. 말해주니까 그때서 그분들도 알았다고. 그러고는 각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이번에 동양학자 회의 때 키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동양학자들, 금속학자가 독일 구텐베르그가 아니고 한국이다. 그래서 상문 예문에 있는 거는 100년 앞서지만은 물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다 이제 기록만 있다 뿐이지만 직지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문화재다. 지금 대한민국 문화재로서는 금속활자 그 이상 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다 예를 들어서 이북에 있는 그 벽화 같은 것도 또 신라시대 때 물건 같은 것도 그보다는 몇백 년 앞선 물건들이 프라파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고 제일 크다고는 우리도 이러한 물건이 이때 시대에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고고 우리 거고 우리가 유명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나중에 외국인들 오셔서 물으면 그 사람들 호기심도 많지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너희 나라의 문화재나 또는 자랑거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물론 음식도 물어보고 딴 것도 물지만 그게 제일 조금 지식층에서는 물은 게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뭘 말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70년대 전까지는 뭐 벽화, 고구려 벽화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은 뭐 속으로 웃어요. 그보다 200년, 300년 전에 똑같은 동굴 속에 근데 남불에도 동굴 속에 색깔로 그린 게 남아있,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남불에도 있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가 그 옛날 거고, 우리 게 최고라고. 그리고 그 물감 색깔도 뭐 자연색, 어디는 자연색이 아니고 뭐 화학성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인정하고 뒤를 밀어주느냐, 그거는 이제 제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세대에 하실 일이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어. 또 그분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쪽 방면에 좀 신경을 써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말만이지 실천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놓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뜻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각국에서 무텐베르그가 구속활자의 시초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걸 전적으로 업자들이 인정을 아직 안 하려고 들고 있어. 왜냐하면 자존심이 깎이니까 가능하면 말하지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건 자연적으로 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요새 외교장갑 도서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프랑스 함대가 1866년이니까 근세죠. 그 강화도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가지고 간 물건들 중에서 하나가 그 300권, 거의 300권 되는 그 의계들이 그 책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보통 책이 한 40몇 권 되고, 그래서 그 기장각에 있던 책들 중에서 자기들이 보고 좀 이쁘고 이상 좀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가지고 갔어. 그것은 이제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발행한 그 책 보면 그 속에 내용이 다 자세히 써있고 무슨 책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고 무엇을 가져갔다는 것도 알 테니까 그거 좀 기회가 나면 한번 슬쩍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다들 외교장 책 가져야 한다고만 울고 있는데 제일 저는 답답하고 애통할 노릇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조건으로서는 참 좋게 된 것이 얼마 전에 프랑스 법정에서 이 책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가서 약탈해 왔다는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님, 누가 내 집에 와서 그걸 훔쳐가지고 갔다는 걸 아는데 인정했고 어떡하고 있겠어?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내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있어. 말이 됩니까? 내 거를 훔쳐간 물건을 그 주인 보고, 그 특정한 사람 보고 우리한테 좀 빌려주세요. 뭐 기한을 연구로든 책장비로든 말이 안 되는 소리. 또 특히 프랑스 법정에서 이것은 약탈해 갔다는 것을 인정까지 했으면 상당히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나라 이 물건은 어디가 있든지 우리 것, 대한민국 것이라고 말해주면 소유권만 확실히 해준다면 그러면 문화재가 한국에 있던
구라파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서 잘 보관해주고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게 해준다면 그것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발표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요새도 뭐 지난번에 신문에 간단히 봤지만 한국 정부가 그 책들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프랑스 쪽에서 거절했다. 난 참 속해했어요. 왜 내 나라 내 것을 내가 소독기에 갔다는 걸 알고 있는 공개된 물건을 왜 빌려가요? 어떻게 해서 빌려가요? 여러분들 빌려주세요? 빌려오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가 아니고 그다음 후세에 가서 몇십 년 후라도 우리 것을 걔네들이 약살해 갖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빌려왔다고 하면 그건 오명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도 좋지만 그런 오명을 남길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인정만 해주고 보관하는 거는 그쪽에서 잘 보관해줘요. 꼭 가지고 오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 100여 년 전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또 있다가 모든 시설이고 뭐고 해서 잘 보관됐기 때문에 불란서가 있는 한 또 국립도서관이 불란서 국립도서관이 있는 한은 그 책은 막 완벽하게 보관해 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책 보러 한국까지 오느니 불란서에 가는 게 더 가깝고 좋으니까 거기 얼마든지 공개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그거 내가 쥐고 마는데 우리가 갔다가 저 옥상이나 뭐 지하실에다 갖다 놨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자랑이 돼요 그것이? 제발 잘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 말이 어긋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디 가도 주장하는 것이 내 물건을 훔쳐간 거를 내가 빌려오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 아이나 손자들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뭘 했냐고 요구 먹을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러고 싶어도 좋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의해가지고 같이 내 물건을 훔쳐간 물건을 내 거를 인정해놓고 빌려 쓴다면 그 수족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근데 몰라도 내가 빌려오는 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 말이 옳은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제가 하는 업적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금속활자 고정해가지고 세계의 공인을 받았다는 그거고 딴 거 아니야. 또 광화에 왔던 불란서 함대가 가져갔던 물건들이 무엇이고 그때 함대장이 자기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게 뚜렷이 나타나 있고 아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이제 책 한 권이 나왔고 근데 둘째 거는 이제 아마 내년이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병인양 요건은 완전히 설명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기장각 책, 외기장각 책이라고 덮어놓고 떠들지만 그 위에 또 물건도 많아요. 옥천문도 있고 또 이제 투구도 있고 뭐 그 우리나라에는 군기가 그때 시대 군기가 없다는데 프랑스에는 몇 개나 와 있어. 그러면 지금 임시로 만든 군기가 아니라 군기 박물관에 갔더니 없어 군기가 없어. 그때 썼던 깃발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씩만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지금 추진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아직 학생이고 나이가 젊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애기 같은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좀 활동 좀 나서세요. 그러기를 저는 부탁을 얘기했어요.